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 가평 지역의 한 펜션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몰된 건물은 펜션의 관리동이고요.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펜션 주인 일가족 3명이 숨지고 직원 1명이 아직 실종 중인 상태입니다. 펜션 관리동과 따로 떨어져 있던 숙소동에 머물던 투숙객들은 무사히 대피했다고 그러네요.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되면서 서울의 주요 도로들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등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됐고요. 올림픽대로도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철교부터 당산철교까지 약 5km 구간에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앞으로도 장맛비에다가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고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를 최대한 동원하고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서 서울에서만 10만 가구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건데 10만 가구면 인구가 적은 서울 구 하나 정도의 많은 세대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크게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반면에요. 남부지방은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굉장히 덥고 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호우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대부분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또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300에서 5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 33도 이상인 곳이 많겠고요. 습도도 높은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화요일입니다. 여름철에 후텁지근하고 이러면 보양식들 많이 찾는데 보양식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보양식이랄 게 요즘 없습니다. 저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네. 맨날 떡볶이, 분식, 칼국수 막 밀가루만 자꾸 먹어요. 그게 이제 임신하고 이러면 땡기는 게 있는 네, 거예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스쿠버 취미하고 나서요. 예. 보양식 좀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 그래서 요즘 이게 장어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직접 잡아 드시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바닷속 들어가면 장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바닷속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희한하네. 바닷속에서 장어 보면 야 멋있다 이건데 먹고 싶다. 야 이게 제가 바닷속 구경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 먹던 것들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고야. 요거 좀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가요. 사실 차 박사님 이렇게 수영하시면서 뽀글뽀글 빼고 잡아서 먹고 다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실력이. 한동원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네. 서해안에서 직접 산낙지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본 게 가장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탄탄해 보이시는 그런가 봐요. 젊어지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덥고 막 땀이 많이 나다 네. 보니까 해천탕 먹었거든요. 네. 네, 보양식으로. 이렇게 여름 되고 더워지면 많은 분들 보양식 네. 찾아서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기력을 회복하려고 먹는 보양식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즐겨 찾는 보양식 중에 하나가 삼계탕 있잖아요. 네. 이제 삼복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삼계탕을 많이 찾는데 삼계탕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삼계탕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네. 그런 보양식을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보양식을 오늘 찾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삼계탕 말씀하셨는데 삼계탕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뭘까?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거 네. 저작거리에 나가서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게 삼계탕 안에 그 대추 괴담이 있습니다. 네, 이 대추에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삼계탕 안에 있는 대추를 먹으면 몸에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긴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긴 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조금 저작거리에서 잘못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먹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되고요. 또 저는 먹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요?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 대추하고 닭이 조금 영양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추의 이 껍질 부분에는 이제 탄닌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삼계탕을 먹으면 닭에서 있는 그 철분이나 이런 무기질들의 흡수를 얘가 탁 잡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특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꼭 같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뭐 대추를 좀 피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뭐 대추가 뭐 삼계탕에 있는 독을 다 빨아먹는다는 둥 그 지방을 모두 다 얘가 먹어서 기름 덩어리라는 둥 이거는 조금 맞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추 씨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으니까 대추 씨를 빼고 요리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드신다고 또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추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탄닌 아까 성분 얘기하셨으면은 우리가 삼계탕 먹은 다음에 녹차나 커피나 가서 또 한 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괜찮은가 싶은데 어때요? 네.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계탕을 실컷 드시고 2차로 이제 커피 내지 네. 뭐 녹차 같은 거 드시잖아요. 일단 삼계탕이 고열량이기 때문에 설탕 많이 들어가고 풀이 많이 들어간 커피 드시는 거는 과열량이 되고요. 또 탄닌이 있기 때문에 녹차나 홍차 같은 것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바로 드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삼계탕 먹으면서 땀 한 번 쫙 흘린 다음에 아아라고 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한 잔 마셔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럴 경우에는 시간차.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드시면은 조금 더 이제 큰 문제는 없게 마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커피숍에 가서 냉커피 한 잔 주세요 이랬더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냉커피가 아이스 커피지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삼계탕에 넣으면 안 좋은 것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삼계탕에 이게 들어가면 좀 안 좋다.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 다 먹고 나서 녹두로 죽 같은 거 해서 먹잖아요. 맞아. 그거 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은 참 좋죠. 네. 근데 이제 궁합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삼계탕 주재료가 뭐죠? 닭이죠, 닭. 네. 닭. 그리고 또 뭐가 들어? 인삼. 인삼. 성질이 다 따뜻한데, 자, 기운이 따뜻해졌어요. 녹두는 기운이 서늘합니다. 그때 녹두가 들어가면 인삼과 닭의 기운을 깎아내리는 거죠. 마치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마시는 거랑 거예요. 똑같아서 궁합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차다 하면 닭, 인삼 여기다 찹쌀도 넣고 기운이 따뜻한 재료들을 듬뿍 넣어서 네. 먹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열이 많은데 삼계탕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좀 녹두를 넣어도 돼요. 그렇죠. 열한 기운을 좀 낮춰주니까 또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때는 또 열이 많은 경우는 인삼 대신 기운이 서늘한 더덕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의 주재료가 뭐였죠? 닭이잖아요. 닭이요. 닭 자체를 오리로 바꾸면 돼요. 오리 기운이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넣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에
잘 맞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재료를 바꾸면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 재료를 체질에 맞게 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 재료는 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쵸.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계탕 그러면 열량도 좀 높고 기름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음식들한테 우리가 이미 넣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양파입니다. 양파. 일반적으로 뭐 백숙에는 넣기도 하고요. 네네. 뭐 짜장면 같은 거 할 때도 먹는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삼계탕을 끓이시면은 네. 이제 그렇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삼계탕을 조금 더 영양적으로 또 그렇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식재료가 바로 양파니까 한번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양식이 나한테 맞네 안 맞네 할 때 야 그거는 네 체질에 안 맞는 거야. 네. 그건 네 체질에 맞아.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질을 또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어줘야 이게 막 정말 마술처럼 막 기운이 막 이렇게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체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음식. 맞아요. 아, 방금 마술처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네. 마술. 요즘 영양 과잉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보양식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날 네.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무덥고 습할 때 이 부두돌인데요. 네. 제가 만든 인형이에요. 저 저주인형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두돌. 왠지 근데- 저 같아요. 얼굴이 커요 보니까. 근데 무덥고 습하면 부두돌이 쳐져 있죠. 네. 네. 근데 자신의 증상과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죠. 보양식을 먹으면 저게. 근데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제일 나빠. 이게 뭐 맛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채널 잘 고정해 주시면 네. 자신의 증상과 체질에 잘 맞는 보양식을 낱낱이 살펴드릴 테니까 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쓰러졌다 일단 일어나는데? 끝나고 야, 이거 희한하네. 네. 딴 거보다 저걸 알고 싶어. 아니 근데 맨날 차도 만드시고 체조도 하시고 이제 마술까지 하시면은 야 직업 아니, 진짜 많으시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체질 얘기할 때 그래요. 저는 태음인인 것 같은데. 또 뭐 서양인의 인자도 있고. 맞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면도 있고 이게 확실히 뭔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체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사상 체질 네. 이야기를 하는데 100% 그 체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와 모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인자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당신은 태음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태음이나 경향성이 강합니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향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최근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사람의 용모, 얼굴 모양과 체형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네.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네. 보고 좀 이렇게 알려드려 볼까요? 네. 먼저 태음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음인은 얼굴이 넓적하고 네. 누군가 코도 좀 큰 편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약간 복부 비만이 심해요. 태음인은. 그래서 온통형이에요. 온통형. 식욕이 좋고 쉽게 비만해지고 땀이 많습니다. 동물로 따지면 소나 곰. 여기 해당돼요. 차 박사님. 그래서 제 애칭이 곰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면 태음이는 차현환 교수님과 이재용 MC. 예, 저도. 그러니까 이재용 MC님은 비만하지 않지만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고 있는 태음이에요. 네. 유명한 연예인으로 따지면 강호동 씨나 이영자 씨. 전형적인 태음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인이나 소양인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좀. 그렇죠. 네. 소음이나 소양인. 먼저 소음인 한번 볼까요? 네. 소음인은 얼굴이 이제 유순한 편이고요. 네. 좀 이렇게 얼굴 폭이 좁고 갸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체격은 보통 작은 편이고요. 또 마른 체형이고 키가 작고 이렇게 어깨 쪽은 좁지만 골반과 엉덩이는 큰 편이죠. 그래서 키가 체형이 작진 않잖아. 네. 체형이 삼각형
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냉하고 위장이 약하면서 성격이 차분하고 예민한 편이죠. 아니네. 예민하진 않아요. 아닌데. 네. 그래서 동물로 따지면 아주 조심성이 좋은 사슴에 해당돼요. 아니야. 그럼 사슴 아닙니다. 사슴 아닙니다. 그래, 조심성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화요일 팀 중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민혜연 선생님이 소민 경향성이 강하지 않을까 싶고 유명인으로는 그 김연아 선수, 그다음에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굉장히 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생각이 되게 많은 그럴 친구. 거예요. 그런데 이제 ANMC는 안 나왔네? 네. ANMC는 바로 소양인입니다. 소양이. 그 소양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소양이는 눈끝이 좀 올라가 있고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어깨와 가슴은 비교적 발달된 편이지만 둔부는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체형이 약간 역삼각형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활달한 편에 속하고 정확해요. 약간 덤벙거려요. 실수가 많고. 그래서 동물로 따지면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다람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저는 소양이네 그래서 이제 가깝네요. 예림 씨도 소양인이고 저도. 정수 씨도 소양인에 가깝지 않나 그러네요. 싶어요. 진짜 저도 그 방송 이거 하기 전에 항상 대기실이나 이런 분장실 네. 가서 계속 뭘 털고 그래, 있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아. 네, 맞아요. 계속 뭘 하고 있거든요. 유명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수 이효리 씨, 그다음에 버럭 이경규 씨, 가 소양인 화가 많습니다. 그냥 뒤끝이 없어요. 화가 많아도 뒤끝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야, 이제 태양인 하나 남았네요. 태양인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봐도 되는데요. 태양인은 소양인보다 어깨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역삼각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광대나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네. 목이 짧고 머리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 팔다리가 상대적으로 가늘어서 이제 다리가 빈약한 편이고요. 또 이제 동물로 따지면 소양인은 천하를 호령하는 사자와 같아요. 사자 보면 얼굴이 크고 몸통이 크는데 다리가 되게 가늘거든요. 그래 이 친구가 사냥하는 거 보면 좀 뛰다가 포기해요. 다리가 약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로 보면 배우 김영철 씨. 태양인. 네. 이렇게 뭐 한번 흉내내 보시죠. 네. 4달러. 아닌가요? 4달러 맞다. 맞죠? 그래서 또 저걸 또 이렇게.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뭐 사달라고 왜 나와요? 그래서 사상 체질을 만든 주었어. 그렇죠. 사상 체질을 만든 이재만 선생님이 네. 자신은 태양인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내가 어느 사상 체질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걸 파악하셨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보양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태음인 한번 보겠습니다. 태음인에게 독이 되는 보양식은요? 태음인. 삼겹살. 삼겹살. 저거 말이 안 되죠? 야, 이거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독이 된다고요? 이제 삼겹살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없죠. 네. 맛있잖아요. 기름지고. 그런데 태음인들은 대부분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겹살이 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너무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는 태음인에게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식욕이 좋기 때문에 적당량에서 멈추질 않거든요. 네. 과식을 해서 맞아. 쉽게 비만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문제고 삼계탕도 그렇고 칼로리가 높은 그 우리 뭐 삼겹살도 그렇고 고칼로리인 삼계탕도 그래요. 그다음에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식품들은 태음인들에게는 비만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시는 거니까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식탐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보면은 소화도 잘 시켜. 먹어도 탈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특히 다이어트 하는 와중에도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더 그래. 삼겹살 어떻게 이거를 참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캠핑장 가가지고 돌판. 돌판에 해가지고 삼겹살 가면은 그걸 어떻게 이거를 그 유혹을. 동의보감에 이 문구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뭐요? 동의보감에 돈육 돼지고기인데요. 네. 많이 먹으면 살찐다. 당연한 거 아니, 아니고 나도 많이 먹으면 몸이 마른다라는 그런 식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써져 있는 식품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돈육입니다. 돈육. 자.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삼겹살 먹어도 살이 좀 덜 찔 수 있는 방법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B 정답. 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야채 쌈 싸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채 채소 많이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쌈 싸 먹어라. 밥이랑 같이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재미없네. 그런 정도로 우리 행복한 아침을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얘기하려는 방법은요. 저런 방법이 아니라 삼겹살 드실 때 절대 밥하고 같이 먹지 말아라. 입니다. 저는 이 얘기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한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만 먹으면 괜찮은데 같이 먹는 밥이 문제다. 그러면- 밥 때문에 살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술하고 같이 먹나?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술하고도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1g당 4kcal. 네. 이제 삼겹살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는데 단백질도 1g당 4kcal. 근데 삼겹살은요, 다른 것보다 지방이 좀 많거든요. 이게 9kcal로 더블. 아하. 아까 4달러면 더블 이게 2배로 되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왜 유독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삼겹살의 기름이 맛있어요. 아, 맛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소하다라고 할 때 기름 맛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밥이 들어가면 밥이 또 달아. 맛있어. 엄청 그렇죠. 달지. 그러면 이게 아는 이제 맛이야. 입에서 네. 그냥 숟가락을 못 넣게 맞아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밥이라도 좀 먹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삼겹살만 먹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좀 느끼한 면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먹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버리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밥을 좀 포기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네. 저것도 맞는 말인 게 삼겹살을 이렇게 밥에 이렇게 같이 먹어줘야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더 맞아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겠군요. 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밥을 볶음밥으로 먹어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탄수화물 계열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굉장히 쉬워서 먹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네. 훅 꺼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또 먹어요. 또 먹어야죠. 그래서 자꾸 먹고 싶게 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꼭 밥을 쌈에 같이 넣고 싸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쌈에 밥, 삼겹살, 쌈장 콕 찍은 마늘 이렇게 해서 한 쌈 탁 먹거든요. 저분 진짜 드셨네, 지금. 지금 진짜 드셨어. 쌀밥으로.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삼겹살 먹을 때는 다른 거 해서 먹고 그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밥 이렇게 볶아서 아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맛있죠. 그래도 뭐 굳이 난 밥. 저도 솔직히 삼겹살 그 돌판에 딱 하고 나서 다른 데도 그 돌판. 야, 그런데 이때는 그냥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잡곡밥. 현미밥. 이왕이면? 좀 이런 걸 그래.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포만감을 주니까 조금 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삼겹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삼겹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아유, 맛있겠다. 아유. 저 옆에 것도 봐야죠. 네, 이제 약이 되는 보양식입니다. 제가 네. 뜯을게요. 태유민에게 약이 되는 보양식. 콩국수. 다행이야. 그래 이것도 맛있어. 좋아. 네. 그 태음인들은 이제 쉽게 비만해질 수 있고 과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질이 많은 육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담백한 콩국수는 태음인에게 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콩국수를 먹을 때 태음인은 이제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근데 호흡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뭐 호두, 잣,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이 콩국수에 곁들여 드시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태음인에게 콩국수만 어울린다고 네. 맨날 복날에 우리 콩국수랑 아니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육류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세 종류로 보잖아요. 네. 하나는 가축류, 네. 하나는 또 조류, 하나는 이제 민물, 바다, 생선류. 그런데 바다 생선 중에 장어가 장어 좋아해. 그래서 땡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장어가 장어도 기름진 음식에 속하긴 하지만 장어 속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장어 드실 때 나 기름 때문에 안 먹어. 잘 드셔야 이렇게 장어 기름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으시고요. 고기로 따지면 소고기가 태음인한테는 보약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지방질이 좀 적은 소고기를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아니, 태음인이 돈이 많이 드네.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거만 그것도 많이 먹잖아요. 야, 이렇게 비싼 것만 먹고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인 게 태우민에게 이 콩국수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저렴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보양식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양식 그러면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하면 아까 이제 한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랄지 육류랄지 뭐 조류랄지 바다 뭐 물고기 이런 거 보는데 실제로 콩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콩국수의 그 콩국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네. 거기에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보양식 중에 보양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거기다 가격도 싸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면 요리에는 바삭하거든요. 근데 콩국수가 칼로리가 좀 나간다고 좀 알고 있어요. 역시 네. 바삭하시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국수 1인분의 칼로리는 한 513kcal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라면 하나 정도기 때문에 좀 이제 밥보다는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젓가락 한번 딱 대면 국수류들 아시잖아요. 그쵸? 하고 바닥 보일 때까지 놓을 네. 수가 없고 또 콩국도 뭐라 그러냐면은 다 드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영양소 밀도, 즉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 드셔도 다이어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년 여성들에게 또 필요한 그 이소플라본,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콩국수를 꼭 후보에 올리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짧게 팁을 하나 드리면 칼로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면 때문인데요. 만약에 태음이다 치면 밀가루에 칡가루죠, 칡. 칡가루를 섞어서 칡면을 만들어 드시면요. 네. 칡도 콩과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팁 잘 사용해서 콩가루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콩면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그 야, 칡면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구해서 드셔보시죠. 네. 콩국수집 가가지고 주방에 직접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 직접 자기가 반 주고 측면으로? 측면으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소음인 한번 보겠습니다. 소음인이 민혜영 원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우선 독이 되는 보양식 보겠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얘기 드려야겠네. 냉면. 냉면이? 냉면. 그 냉면은 어쩔 때 먹죠? 시원하게 더울 때 네. 몸을 식히기 위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소음이는 평소 몸이 냉하고 위장이 차기 때문에 냉면이 들어가면 속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냉면을 만드는 재료가 메밀이잖아요. 메밀이 성질이 곡물 중에 가장 차요. 또 팥빙수의 팥도 가장 기운이 차가운 곡물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얼음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는 팥빙수 같은 거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냉면집을 꼭 따라가겠다 소음이니 친구들하고 나도 꼭 가겠다 그러면 비빔냉면 약간 매콤하게 따뜻하게 할 수 네. 있겠고 또 친구들은 다 이렇게 물냉면 먹는데 나한테 막 핀잔을 준다. 너도 물냉면 먹어라. 그러면 기운이 뜨거운 겨자를 좀 더 많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보완을 맞습니다. 네. 보완을 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먹었을 때 우와 매워 이런 건 다 뜨거운 계열인가 봐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군요. 열이 납니다. 아니 그 냉면이라는 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 혹시 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조금 위협적인 존재죠. 일단 뭐 젓가락 대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 100g의 칼로리가 322kcal, 메밀 100g의 칼로리는 380kcal로 쌀보다도 높은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냉면을 만들면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또 잘 됩니다. 거기에 고기 넣죠, 달걀 얹죠, 거기다가 물냉면, 비빔냉면 같은 경우는 양념도 넣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어물어물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니까 라면하고 맞먹을 정도로 열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조금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 위협적인 거 알겠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여름에 어떻게 뿌리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고 하더라도 여름엔 좀 냉면이니까. 그쵸.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앓이를 좀 잘하는 스타일. 찬 거 먹으면 배 아파서 화장실 가고 이런 분들이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비빔냉면보다는 그래도
물냉을 택하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배가 좀 아파도. 네. 왜냐?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쏟아내서?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냉은 면만 딱 먹고 끝나는데 이 비빔냉면은 비빔이라고 하는 양념장의 기본이 일단 고추장,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탕도 들어가고요. 해서 거기서 오는 열량이 제법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샐러드 먹을 때 채소는 열량이 없는데 드레싱 열량이 많다 그러는 것처럼 이 비빔냉면에 양념이 주는 그 열량이 제법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빔냉면이나 이런 것들 먹을 때 그 나트륨 이게 1664mg인데 하루 권장량이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거의 라면 습에 준할 정도의 또 나트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자꾸 물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체중 관리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좀 다이어트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제 비냉보다는 물냉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냉면. 네, 그럼 딱 소음인에게 약이 되는 보양식도 바로 보겠습니다.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이구나. 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계탕의 재료인 닭, 인삼은 기운이 따뜻한데 네. 소음이는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에 궁합이 아주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인삼 같은 경우는 몸의 기운을 끌어올려주죠. 또 환기도 들어가잖아요. 환기도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 진액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고 또 삼계탕에 들어가는 찹쌀도 소음인에 잘 맞고 또 들깨도 듬뿍 들어갔을 때 들깨도 기운이 서늘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아주 최고의 보양식은 삼계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네. 이 네. 체질이라고 그랬죠. 소양인. 다람쥐. 뭐가 독이 되는지 먼저 네. 보겠습니다. 저와 정수 씨에게 독이 되는 보양식은 먹었는데 이번 여름에 나도 먹었는데. 삼계탕이에요? 오.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네. 맛있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뭐 지금까지 방송을 잠깐이라도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소양인에게 삼계탕이 독이 되는 이유는 소양인은 열체질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열치열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데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뜨겁게 탕을 해서 드시게 되면 몸에 열이 더 나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땀이 나서 열이 식긴 하지만 네. 몸한테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소양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삼계탕은 불이 났는데 기름을 확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간혹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요. 얼굴이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니까 소양인이라면 삼계탕은 즐기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씩만 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양식은 뭘까요? 약이 되는 겁니다. 네. 감자탕. 감자탕? 좀 맛있지. 맛있죠. 감자탕이에요? 네, 감자탕. 근데 감자탕 하니까 이제 감자가 들어가는 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감자는요, 원래 감자가 아니라 맛이 단 돼지고기. 아하. 한자로 감저입니다, 감저. 아하. 감저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감저탕이죠. 돼지 등뼈로 끓인 탕을 감저탕이라고 하는데 감자가 실제로 들어온 뒤로 감자를 많이 넣으면서 이름이 계속 감자탕인데 이게 감자 때문에 감자탕이 아닙니다. 돼지 등뼈탕이 원래 감자탕입니다. 네. 그런데 돼지고기 자체가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에 소양에게는 보양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겹살도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삼겹살도 영양적으로도 충분하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에 소양인에게 맞는 보양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감자탕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딱히 찾아 먹진 않고 뭔가 한 잔 하고 싶을 때, 생각날 때, 그럴 자주 때만 딱 생각나시겠네요.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는 궁금해요. 감자탕이 소주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맥주하고 어울려. 네. 왜 그럴까요? 원래 좀 이제 그런 이제 궁합도 이제 술과의 이제 궁합도 있는데요. 실제로 음과 양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감자탕은 매콤하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뜨겁단 말이에요. 맥주는 또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매운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소주 드시게 되면 열이 확 나면서 술이 또 금방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도 안주랑
궁합이 잘 맞는 거 드시면 잘 취하지도 않고 네. 또 오래 마실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왜 얘기했냐면 이게 어차피 음식 궁합하고 이게 또 마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궁합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좀 감자탕이 그래도 어쨌거나 약이 되는 보양식이라니까 좀 신선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탕 그러면은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안주다 네, 생각을 네. 하시겠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등뼈를 갖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양소로 봤을 때는 정말 일반적으로 고기로 못 먹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칼슘도 풍부하고요. 비타민C, 철분,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비롯해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뭐 등뼈 부분에 또 콜라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니까 평상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그것들을 메꿔주니까 몸에 이제 뭐 노화 방지나 면역력 증진 그리고 이제 기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태음인이랑 우리 소양인들한테 삼계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 맛있으니까 정 먹고 싶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정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뜨거운 인삼을 더덕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은행 같은 걸 좀 예. 또 밤도 좀 넣어주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찹쌀 대신에 소양인 같은 경우는 녹두, 기온이 서는 녹두를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율무쌀 있죠. 네. 율무도 기온이 서늘하거든요.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율무를 같이 넣어주시면 또 좋습니다. 환기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삼이나 환기 대신 들어가는 환기 거예요. 열을 그렇죠. 드리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콩팥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콩팥 기운을 강화시키는 구기자를 넣어도요. 향긋하고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를 맞게 좀 조절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태양인에게 독이 되는 보양식 보겠습니다. 육류 이거 너무 뭉퉁그렸는데요, 태양이. 제대로 나왔네요. 네. 육주는 다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인은 간 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담 작용이 잘 안 됩니다.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기가 안 맞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태양인한테 이제 잘 맞는 이제 식품이라고 하면 채소류나 해산물과 같은 기운이 서늘하고 담백한 것들이 좋고요. 또 맵고 뜨거운 것들은 또 태양인들은 소양인보다 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맵고 뜨거운 탕을 즐기는 거는 태양인에게 금물입니다. 네. 육류 너무 안타깝네요. 뭐 저는 아니지만. 네. 이어서 약이 되는 보양식 보겠습니다. 메밀국수. 태양인 돈이 적게 드네요. 아니야, 근데 저 메밀국수 먹을 때도 저 수육 한 점 올려서 같이 먹어줘야 근데 이 육류가 안 된다잖아. 네. 안 좋은 거라잖아.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곡물 중에 기운이 가장 서늘한 곡물은 뭐다? 메밀입니다. 메밀. 네, 그래서 냉면에도 주로 메밀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여름 더위를 식혀주죠. 그래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메밀 국수가 태양에는 아주 잘 맞고요. 또 메밀은 섬유질이 많아서 열을 내리는 효과도 있고 해독 작용도 있으면서 변비를 예방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밀 국수를 드셔도 되고요. 메밀을 살짝 볶아서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 물냉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시원한 메밀국수에다 무 간 거 살짝 넣어갖고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딱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메밀을 먹을 때 무 간 걸 꼭 넣어서 먹느냐? 네. 이게 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개량이 됐지만 과거에는 좀 독성 물질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살리시라민이나 벤지라민 같은 독성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랑 같이 먹게 되면 이걸 좀 중화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이 결과적으로 전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들어봤을 때 소화가 좀 안 되는 특성들이 있는 분들은 무를 드시게 되면 무에 이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결과적으로 전분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니까 탈이 나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메밀을 드실 때는 무랑 같이 드시는 게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복날 보양식 먹으러 갈 때 그 메뉴 선택하실 때 무조건 삼계탕 이건 아니고 네. 내 체질에 맞는 거 찾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장님이 다 같이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저는 체질상 삼계탕이 아닙니다. 이래서 괜히 찍히지 마시고 아니, 사회생활 참 못한다. 삼계탕 먹으러 가서도 내 체질에 맞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에는 저 여름에 여름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제철에 다 그 제철 음식이 있어요. 네.
수박, 참외 지금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런 걸 또 알고 먹어야 이게 내 체질에 약이 되고 독이 된대요. 그거 한번 알아보죠. 네. 그래서 이게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잘 맞아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이라는 식품궁합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말은 좀 안 쓰고요. 과학적으로는 상승작용 또는 기량작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붙이면 서로 좋은 효과가 막 올라가고 어떻게 붙이면 서로 막 억제하는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몸에 좋지만 반대로 하면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저기 판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네, 네, 같이 네.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일단 그 여름 제철 식품 오징어, 수박, 옥수수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네. 여기 이 음식들과 궁합이 맞는 음식이 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우유, 복숭아, 조개, 참외, 말린 나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개를 주세요. 아, 조개. 조개는 아, 조개를 오징어랑 짝꿍. 아, 같이 바다에 있으니까. 네. 같이 여기, 가서. 여기 혹시 땅콩 없어요? 오징어 땅콩 아니에요? 아직 땅콩과 가장 비슷한 장르인 말린 나물이 있는데요. 요거 구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 같이? 굿배드. 아, 그럴까요? 네. 요거 오징어, 말린 나물과 조개. 둘 중 하나 걸려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랑은 안 좋을 것 같은 게, 이 당근. 당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두 개는 같이 먹으면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요? 맛이 그러면 수박은 저는 참외 주세요. 아, 참외. 여름 또 대표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먹어야 돼요. 아, 저 그렇지. 어제도 같이 먹었어요. 아, 네, 참외. 네, 저 어울리지. 아이고, 시원하게. 네. 그러면은, 요것도 수박이 그 화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네. 자주 먹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유. 자, 우유. 왠지. 우유. 아니, 수박하고 우유 안 어울린다. 그죠. 자, 옥수수. 본의 아니게 하나 남았 아니, 네. 옥수수하고 우유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 안 우유? 어울려? 그럼 이렇게 보내볼까요? 옥수수, 아. 우유로? 저 이렇게 같이 갈아서 많이 먹거든요. 아, 진짜요? 우유, 네. 전 절대. 아니, 근데 복숭아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옥수수. 옥수수랑요? 네. 뭔가 줏대 같은 거 없는 거. 일단 복숭아랑 옥수수. 옥수수. 왠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거 사실 제가 이제 찾아놨거든요. 네. 사실 오징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요게 아니고요. 아니, 저거 뭐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해주시죠, 뭐. 얘기를 네, 한번 해주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차 박사님이 좀 해주세요. 네네네. 그쵸. 자,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애 네. 당근이에요. 당근이에요? 당근이 어울려요? 오징어하고? 네,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당근이 어울리죠. 다 배치라고 할 거야 아니면 하나하나 갈까요? 하나하나 가시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징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타우린이 많기 때문에 머리를 좋게 해서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를 찾아봤을 때 오징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성인병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면서 양질의 단백질도 공급하면서 저렴한 그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좋죠. 자, 그런데 저거와 잘 어울리는 게 당근이에요. 네. 자, 오징어가 다른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 비타민 A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볶은 당근과 함께 그 비타민 A를 공급할 수 있는 걸 같이 먹게 되면은 영양적으로 더 균형을 맞추면서 오징어가 더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그 오징어 볶음에 당근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오징어 순대 안에다 그냥 당근을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에이, 그거 별로 맛은 없겠다. 그 이번에는 반대로. 배드. 자, 안 배드. 맞는 거 뭐 드세요?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안 만든 거? 당근인 줄 알았는데. 자, 네. 안 맞는 거는 조개? 말린 나물입니다. 아, 말린 나물이 안 네. 맞네. 그래요? 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징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오징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좀 씹죠. 네. 그러니까 이 오징어는 데쳐도 조금 질겨지고요. 그리고 말리면 더욱더 질겨지는데 이 말린 나물은 괜찮아요. 근데 말린 나물의 경우는 나물 자체가 굉장히 억센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먹게 되면은요. 너무 이제 씹는 것도 힘들 뿐더러 삼켰을 때 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면서 위장 장애가 발생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렇구나. 서운하네. 오징어랑 그 고사리 말린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 그러면 오징어 하면 늘 따라가는 땅콩. 이거는 제대로 어울리는 거예요? 아, 땅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땅콩 자체하고 같이 먹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오징어 땅콩이라는 과자가 있어서 하지. 그래, 맞아. 그리고 말린 오징어하고 땅콩인데 땅콩도 딱딱하죠. 네. 열량도 높죠. 네. 거기다가 오징어 말렸으니까 또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푸는 용이지. 먹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다음. 이 여름하면 또 수박은 빼놓을 수 뭐- 없죠. 이게 보기보다 남자한테 진짜 좋다고. 수박이요? 아주 그쵸. 좋다고. 그게 그래요? 이제 그 수박 보면 안에 좀 빨갛잖아요. 네.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게 이제 몸에 좋죠. 근데 라이코펜은 토마토 아니에요? 그렇죠. 토마토인데 이제 수박 한 컵에는요 토마토의 1.5배나 되는 라이코펜이 들어있고요. 그래요? 자 일단 라이코펜의 효능 얘기하면은 심장 질환과 암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도 나타나 있고요. 네. 전립선암을 막는 데 효과가 특이해서 좋아서 남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여름에는 특히나 그 갈증 나고 덥고 이러면 수박이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수박은 기온이 서늘해서 실제로 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효능이 있을 정도인데요. 수박의 90%가 바로 수분입니다. 또 여름철 수분 보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체내 수분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까지 같이 보충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박을 드실 때 보면 안에 빨간 부분만 드시잖아요. 근데 껍질은 버리는데 껍질 버리지 마시고 껍질 바깥쪽에 안쪽에 보면 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긁어내서 밀가루와 꿀과 같이 믹서로 갈아요. 네. 그거를 먹지 말고 네. 피부에 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팩같이. 그렇죠.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네. 보시면 전 전에 수박고라는 거 먹었었는데요. 수박을 이렇게 계속 과가지고. 네. 그거 맛있더라고. 그래요? 그게 또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수박. 그러면 수박하고 잘 어울리는 건 뭔가? 이것도 자, 알려주세요. 수박하고 잘 어울리는 애는요, 저 밑에 있는 복숭아. 아, 그래요? 네, 복숭아입니다. 아, 복숭아가 여기 그래, 있군요. 괜찮다. 수박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박은요, 92에서 94%가 수분일 정도로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들이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좀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숭아에는 팩틴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수분이 들어오는 속도를 좀 조종해 주고요. 또 수분이 잘 들어오도록 좀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박은요, 딱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맛 중에 없는 맛이 있어요. 과일하면 있어야 되는 게 새콤달콤인데 쟤는 달콤만 해요. 새콤이 없잖아요. 근데 복숭아들이 새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줬을 때 어떤 맛에 있어서도 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스 같은 거 만드실 때 복숭아 살짝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한의원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수박이랑 복숭아랑 같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뭔가를 중화시켜줘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박을 음이라고 한다면 복숭아는 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박은 기운이 서늘한데 복숭아는 기운이 따뜻하고 위장을 이렇게 돌보면서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수박 먹고 배탈 난다 그러면 복숭아를 조금 같이 드시게 되면 배탈 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독이 되는 건 뭘까요? 수박하고. 자, 독이 되는 거. 독이 되는 거. 없어졌네요. 아까 좋은 거로 붙여놓으셨는데. 네, 뭡니까? 참외입니다. 아, 참외요? 아니, 독이 돼요? 아니, 여름에 수박 참외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먹는데? 예인 씨 이제- 어저께 같이 먹었는데. 네. 이제 지금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겠다고 이제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궁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인 씨는 어제 수박과 참외를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컨디션이 좋게 오늘 출근했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예인 씨는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는 수박의 기운을 더 상승시키는 참외가 들어가니까 더 좋은데 네. 만약에 이 자리에 민혜연 선생님이 어제 그렇게 먹었다. 오늘 못 나와요. 배탈 설사. 왜냐하면 속이 냉한 경우는 수박하고 복숭아가 좋은데 예. 거기다 또 기운을 더 시원하게 하는 참외까지 들어가니까 탈이 나는 거죠. 그럼 어제 수박하고 참외 드셔서 오늘 못 나온 거예요?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어떤 보양식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증상과 어떤 체질에 맞게 그리고 어떤 목적에 맞게 이 보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그렇구나. 네. 저렇게 되는군요. 이제 옥수수 갑니다, 옥수수. 이거 여름 대표 간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먹기가 좋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우리가 간식으로 먹기에 참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방도 적고 열량도 낮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을 줄여주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수수입니다. 네, 그러면 옥수수와 잘 어울리는 식품 뭔가요? 맞췄어요, 저거는. 뭐예요? 우유 그래. 저 우유 우유요? 어울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옥수수로 만든 과자 중에 뭐 인디안 뭐 하는 거. 거기 보면 우유하고 타먹으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옥수수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트립토판하고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이게 우유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만 계속 먹게 되면요.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 최종적으로는 죽기까지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피부병이 막 생기고요. 그래서 옥수수와 우유를 같이 먹어주는 게 영양적 균형에는 더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유에 옥수수 갈아서 먹을 때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 아침에 간편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에다 우유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먹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요거 요즘 같이 이제 비 많이 와서 좀 기분 우울할 때 네. 요거 이렇게 타 먹으면 기분도 업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포만감도 네. 있고. 예. 네. 그러면 독이 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 남았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조개인가요? 조개? 조개하고는 안 좋아요. 조개예요?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 옥수수가 여름에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개나 굴 같은 그 어패류들이 여름에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떠나서요. 그 굴이나 조개류와 같은 어패류들도 무기질들이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이 옥수수에 있는 피틴산 성분들이 그런 그 무기질들의 흡수, 아연이나 철분 같은 것들의 흡수를 방해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패류가 주는 좋은 식재료의 그 영양소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다른 걸 통해서 아연이나 철분을 충분히 드시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드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여름철에 어패류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거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이 있다 없다만 구분했는데 이렇게 서로의 궁합, 네. 상승 작용 이것까지 생각해서 먹으면 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철 보양식, 체질에 맞는 보양식 말씀드렸고 여름철 제철 식재료, 음식에 대한 그 재료, 궁합에 맞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름철에 우리가 물이나 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음료 얘기하니까 저는 확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무조건 여름에는 얼음에 탄산음료. 턱 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아, 젊어서 해치는 거 많이 먹네요. 아니 근데 탄산음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데 네. 탄산음료 말고 다른 음료들도 많이 먹거든요, 사실. 그리고 시원한 녹차라든가 뭐 매실청 넣고 네. 이렇게 아, 맞아요. 네, 네. 먹기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여름에 괜찮은 거죠? 지금 정수 씨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 중에 여름철에 드셨다가 해가 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뭐죠? 녹차? 뭐죠? 매실청?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아,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데? 그렇죠. 매실청 뭐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무기질도 공급하고 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드시면요. 설사나 복통 아, 그래요? 심하면 사망까지도 유발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까지? 그래요? 아니, 아니 이걸 답답할 때 장금이가 먹잖아요. 대장금이 강추한 건데. 맞아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청매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아마그다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뭐 은행이나 사과씨와 같은 이제 아몬드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덜 익은 상태의 열매들에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액과 만나게 되면요. 청산가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게 독성을 띠게 돼요. 이게 소량일 때는 복통, 구토, 설사 증상으로 끝나지만 이게 많이 먹게 되면은요. 중추신경계 이상, 즉 신경독으로 작동이 돼서 마비 증상이 오고 심하면 이제 심장마비까지 유도해서 사망까지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청매실을 먹을 때가 아니라 청매실로 담근 매실청을 먹을 때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청매실이라고 하는데 매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담글 때 무슨 색깔이었어요? 다 담글 때? 봄에 담글 때. 다 청색이잖아요. 청색. 좀 덜 익은 상태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게 담가 놓고 나서 3개월 정도 숙성을 하고 먹는데 이때에도 아마그다린이 그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3개월 지난 청매실을 먹은 적 있었는데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멀쩡하죠.
왜냐하면 청매실을 여러분들 이제 드시는 거 보면 맛이 너무 달잖아요. 네. 그럼 많이 못 먹어요. 또 그래서 희석을 해서 소량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성인들이야 소량 희석해서 3개월째라도 소량 드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간혹 너무 어린 아이들 또 임신부들 또 노인들의 경우는 소량이라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 너무 맛있네. 그래서 한꺼번에 희석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상당량의 또 아미그달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안전하게 먹는 방법 좀 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5월 정도에 이제 청매실, 그러니까 매실청을 담갔는데 아직까지는 드시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나야지만 그 아마그달린이 발효 과정 중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두어서 빨라야 요번 한 12월 정도쯤 그때 오래 담근 거는 드시고요. 만약에 작년에 담근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벌써 3개월째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3개월째 매실청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매실 건더기를 건져내고 매실액을 한번 후루룩 끓이는 겁니다. 아미그달린의 특징은 열에 약하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후루룩 하고 끓이기만 해도 거의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네. 매실청 자체는 이제 상온 상태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열에 약한 비타민이 살아 있는데 한번 후루룩 끓이면 열에 약한 비타민은 포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청매실 가지고 장아찌 담가 먹는 집 많아요. 네, 저도 네. 그거 사서 먹으니까 맛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뭐 저는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리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청매실로 장아찌를 담그는 방법 쭉 나오는데 담그자마자 2, 3주 안에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매실 장아찌에도 고스란히 아미그달린이 있고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있잖아요. 네. 그 물에는 계속 아미그달린이 녹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요리 연구가라면 이렇게 만들겠어요. 청매실 한번 10분간 증기로 찝니다. 아니면 한번 삶아내요. 이것도 하나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아삭한 식감. 아삭한 식감 포기해야 되겠지만 네. 몸에는 안전하게 매실 장아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매실로 술도 만들잖아요. 그거는 한 1년 지나서 마시면 되는 건가요? 매실주는 또 얘기가 다른 게요. 이거는 또 오래 숙성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예, 어렵다. 그 뭐야? 매실주를 담그는 과정 중에 그 매실의 씨하고요, 알코올이 반응하게 되면 유해 물질인 그 에틸 카바메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소량 생성되는데요. 이게 술을 담글 때 넣는 술의 알코올 농도가 높다든지 네. 그 매실주를 담근 시간이 길다든지 또는 매실주를 보관하는 온도가 높다. 그럼 이게 이제 양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야, 그래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면 먹다 술 맛도 덜하고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요. 술을 담그실 때는 매실의 씨를 좀 빼고요. 매실주 담그고 나서부터 한 100일 이내에 이제 매실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담글 땐 씨 빼고 넣고 100일 지나면 매실도 제거하는 거죠. 그러고 드시면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요. 유해 물질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도수가 낮은 술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매실 담그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매실은 잘 알고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냥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반대로 여름철에 도움이 되는 음료는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실을 조심해라 했잖아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 바로 매실로 만든 음료입니다. 뭐야? 갑자기. 진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 들어나왔다. 바로 조선 왕실에서 네. 여름철마다 마신 보약 음료, 일명 제왕의 음료, 제호탕입니다. 솔깃하네. 이거 왕이 마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매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재료가 이제 매실인데요. 제호탕은 조선 궁중에서 마셨던 청량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단오날에 이제 신하들에게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라는 의미에서 부채와 함께 이 제호탕을 만들어서 하사를 했는데요. 이 제호탕에는 매실로 만든 오매, 사인,
초과, 백단향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서 아주 맛도 청량감이 있고 맛있는 또 꿀도 들어가니까 아주 맛있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까만데요? 네. 어? 이제 저거를 이제 오매라고 하는데요. 네. 오매는 바로 까마귀 오자를 쓴 겁니다. 까마귀가 까맣잖아요. 근데 매실을 구워서 만든 걸 오매라고 해요. 과거부터 복통, 소화불량, 식중독 예방, 피로 해소, 갈증 제거에 이제 이 오매를 많이 써왔죠. 요즘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매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그러면 저걸 잿불에 이렇게 해서 구워야 되는데 그렇게 네. 못하잖아요. 네. 청매실을 편 썰어서 말립니다. 이걸 후라이팬에 노로스름하게 덮어도 오매의 성질을 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매실청은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아미그달린 네. 독성이라고 했는데 이 아미그달린이 뭐에 약하다 그랬어요? 열.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오매는 구워서 만들고 또 이 제호탕을 한번 끓여서 먹기 때문에 아미그달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약재들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네. 사인, 초과, 백단향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은 과거 소화제로도 많이 썼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이제 효능뿐만 아니라 맛 때문에도 넣고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넣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 있죠? 이게 왕실에서 마시던 여름철 보양 음료라고 합니다. 맛을 볼까요? 이게 태운 맛이 나네. 시큼달달하고 맛있는데요? 맛있다. 맛있는데 어머. 제 약간 그런 향이 느낌이 나요. 약간 독특하죠. 독특하다 이건.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태운 맛도 나고. 야, 이게 약간 진짜 확실히 왕이 마셨을 만하네요. 이거 계속 먹을 수 있겠는데요? 청량감이 있지 않아요? 네. 네. 맛있는데요? 이거 혹시 이거 먹어야 되는 정량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되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되게 많이 먹으면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이제 많이 드시면 특히 안 되겠고. 네.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가정에서는 사인은 그대로 쓰고요. 초과 백단향 대신 이제 소요향과 정향을 대신하면 됩니다. 이 소요향과 정향은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약재인데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 200g, 사인 5g, 정향 10g, 소요향 10g, 꿀 750g 준비해서 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직포에 넣고 끓입니다. 2시간 정도 끓여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졸이는데요. 이제 건더기를 건져내고 또 더 졸여서 한 500cc 정도로 졸여서 여기에 꿀을 넣고 수분을 날리죠. 그럼 이 꿀 안에는 제호탕 재료의 성분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를 물에 희석해서 한 1대5나 1대3 정도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맛도 있는데 앞서 뭐 왕실에서 먹던 보양 음료라고 했잖아요. 네.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철에 무기력할 때, 네.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또 이렇게 식중독이나 복통, 설사 등으로 장염이 있을 때, 또 여름철에 차가운 음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배앓이를 할 때, 또 입맛이 없을 때 여러분들 물에다가 소량씩 한 1대3 정도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을 또 이렇게 해소하면서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마실 때 네. 주의할 점은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요. 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해서 얼음까지 넣어도 되는데 나는 몸이 너무 차다. 그러면 따뜻하게 데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깜짝 퀴즈인데요. 여름철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원기 회복을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삼계탕, 장어 등이 대표적인 이것에 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통증이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체질에 맞는 보양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대기실에 그 원두 갈아서 커피 향이 이렇게 싹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네. 계속 비 오고 이럴 땐 이런 기분 전환에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